도대체 왜 나한테 다 숨기고 산 거야? 엄마! 은지가 거실에서 발을 구르며 외쳤다. 윤정은 식탁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떨려 커피가 약간 쏟아졌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거렸다. 말 좀 해봐. 은지가 다시 소리쳤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준 건데. 윤정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떨궜다. 은지야, 엄마가 다 내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내 생각? 은지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내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지도록 만든 거야? 윤정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은지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엄마, 그 돈 말이야. 그거 내가 몰랐던 게 맞지? 엄마가 빚까지 내가 갚아야 할 걸 알면서도 숨긴 거잖아. 윤정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했어, 은지야. 그래서 너한테 그런 걱정을 안 시키고 싶었던 거야. 행복! 은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행복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하지 않아? 엄마가 아무것도 말 안 해주고. 나중에 다 폭탄처럼 터뜨리면 어떻게 하라는 건데? 윤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바라보았다. 은지야,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내가 잘 되길 바랐어. 엄마는 내가 힘들어할까봐. 힘들어. 엄마, 내가 지금 이게 힘든 거야. 내가 감당해야 할 걸 미리 알았다면 준비라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는 왜 숨긴 건데? 대체 뭐 때문에? 윤정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어, 은지야. 뭐? 은지가 냉소적으로 물었다. 자존심이었어. 윤정이 조용히 대답했다. 은지는 말문이 막힌 듯 윤정을 바라보다가 다시 폭발하듯 소리쳤다.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윤정은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는 내가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했어.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자존심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어. 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 은지는 허탈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런 걸 감당해야 한다고? 윤정은 은지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그러나 은지는 그녀의 손길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 자존심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그냥 엄마랑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엄마는 나한테 왜 이런 걸 숨겼어? 윤정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과거로 향하고 있었다. 은지와의 이 충돌이 처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삶은 언제나 이런 식의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윤정은 홀로 은지를 키우며 모든 것을 버텨왔다. 사람들에게 손을 벌릴 수 없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른 부모들처럼 화려한 삶을 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은지에게는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하려 했다. 그러기 위해 그녀는 모든 걸 희생했다. 자신의 시간도, 욕망도,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대가는 은지와의 관계였다. 은지가 자라면서 그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윤정은 그 질문들에 답하지 않았다. 은지의 눈에서 자신이 약해 보일까 두려웠다. 엄마는 정말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 윤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들어 윤정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도 이제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은지가 물었다. 엄마가 숨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은지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은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있었다. 윤정은 여전히 은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감춘 것들이 은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면해야 했다. 그들의 갈등은 그렇게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엄마, 이게 뭐야? 은지가 서랍에서 꺼낸 종이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정은 은지의 손에 들린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어디서 났니?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요한 건 어디서 났느냐가 아니야. 엄마, 이게 뭔지 설명해 줘봐. 은지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며 소리쳤다. 문서에는 빚에
관한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다. 누적된 금액, 상환 계획, 그리고 윤정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윤정을 노려보았다. 엄마, 내가 왜 이런 걸 전혀 몰랐던 거야? 대체 왜 나한테 숨긴 거냐고. 윤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은지야, 그건 다 엄마가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알 필요 없었어. 알 필요가 없었다고. 은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쳤다. 엄마가 그렇게 다 퍼줘도 결국 나한테 이런 짐을 떠넘기려고 한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윤정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손도 테이블 위로 뻗쳐졌다. 엄마는 내가 힘들까봐. 내가 이런 걸로 고생할까봐. 고생? 엄마, 난 이미 고생하고 있어.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된 게 더 최악이라는 거 몰라? 왜 나를 믿지 못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냐고. 윤정은 은지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 알면서도 자신이 한 선택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은지야, 하지만 그땐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어리기도 했고. 어렸어? 엄마, 지금도 나한테 아무 말 안 해줬잖아.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냐고. 은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정은 손을 뻗어 은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지는 그것을 뿌리쳤다.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뭐가 달라져. 내가 감당해야 할 이 현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그냥 내가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 그게 다야. 은지는 자리에 서서 방을 왔다 갔다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힘들지 않게. 그래서 나한테 이런 폭탄을 던져놨다고? 엄마, 이건 말도 안 돼. 은지는 차갑게 말했다. 윤정은 은지의 분노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윤정은 과거를 떠올렸다. 은지가 어릴 때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 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이웃이 물건을 나눠주려 해도 그녀는 거절했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도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은지가 이런 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윤정은 그 빚을 은지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딸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면 이런 현실은 숨겨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엄마, 은지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봐. 지금까지 나한테 숨긴 게 또 있어? 윤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다 처리하려고 했어. 내가 알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더 힘들어져. 엄마, 이미 충분히 힘들어. 은지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격앙되었다. 엄마가 그렇게 다 퍼주고도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 윤정은 말없이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딸이 화를 내는 이유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자신을 책망했다. 엄마,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은지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윤정은 은지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은지는 다시 한번 손을 뿌리치고 방을 나가버렸다. 그날 밤 윤정은 은지가 던져놓은 문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결국 숨기려 했던 자존심과 비밀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깊이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은지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지 고민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윤정은 알고 있었다. 은지,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윤정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은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에서 냉장고를 열고 물병을 꺼내며 윤정의 말을 무시했다. 은지야, 엄마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은지는 물을 따르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윤정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한다는 거야, 엄마? 윤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의자에 앉으며 은지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엄마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해해달라고? 은지가 날카롭게 반문했다. 엄마가 나한테 숨긴 것들이 이렇게 터지는데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윤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딸이 느끼는 배신감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은지야, 엄마도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 은지는 비웃으며 물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엄마가 숨기고 또 숨기는 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해?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데? 윤정은 딸의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다 알았으면 그때 더 괴로워했을 거야. 윤정이 소리를 질렀다. 차라리 어릴 때부터 알았으면 준비라도 했을 거야. 엄마, 은지도 질세라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다 터져나오기 전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니? 윤정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아직 몰라.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힘든 건 엄마만 겪은 게 아니야. 나도 충분히 겪었어. 엄마가 숨긴 것들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엉망이 됐다고.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방 안에서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가슴 속 분노와 좌절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쌌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은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는 옆에 놓인 책상 위의 문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빛, 엄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 그것이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은지는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를 실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윤정은 거실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방에서 들려오는 은지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두드렸다. 은지야, 엄마가 들어가도 될까?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딸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은 딸의 곁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가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은지는 고개를 돌리며 윤정을 바라보았다.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윤정은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야. 실수! 은지는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의 실수가 지금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그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해? 윤정은 딸의 분노를 견디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은지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은지는 방 안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녀는 엄마가 숨긴 진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엄마가 왜 그랬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나 혼자서 해결해야겠지. 은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윤정은 거실에서 은지의 방을 바라보며 자신이 만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딸에게 진실을 숨긴 것이 잘못임을 이제서야 깨달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해 보였다. 윤정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지와의 대화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과거의 선택들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몰랐고 이제 그 대가를 마주해야 했다. 어느 저녁 윤정은 마치 무언가 결심한 듯 은지에게 다가갔다. 은지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야. 또 무슨 얘기인데? 은지는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다. 윤정은 무언가를 꺼내는 듯 서랍을 열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오래된 듯 군데군데 변색되어 있었다. 이게 뭔지 한번 봐봐. 윤정이 봉투를 은지에게 건넸다. 은지는 봉투를 열고 안에 들어있던 문서를 꺼냈다. 그녀의 눈이 문서의 내용을 읽으며 점점 더 커졌다. 이게 뭐야?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내 아빠가 남기고 간 거야. 윤정이 힘겹게 말했다. 아빠, 은지는 문서를 손에 든 채 윤정을 바라봤다. 이걸 왜 이제야 보여주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다. 내 아빠가 사업을 크게 벌였을 때가 있었어. 그때는 우리도 꽤 잘 살았지.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 윤정은 문서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저 문서가 그때부터 시작된 빚이야.
은지는 침묵하며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아버지가 벌였던 사업 실패의 기록과 함께 어마어마한 채무가 적혀 있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이미 이 빚이 있었던 거야?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엄마가 그 빚을 숨겼어. 내가 이런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려. 은지는 손에 든 문서를 내려놓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그럼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살아온 게 이 빚 때문이었다는 거야? 내가 왜 그걸 몰랐어야 했는데. 윤정은 딸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너무 두려웠어. 내가 이런 걸 알면 내 인생까지 망칠까봐. 망치다니. 은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엄마가 숨긴 덕분에 난 내 인생을 아무것도 모른 채 엉망으로 살았어. 차라리 알고 있었다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 순간 집안에 초인종이 울렸다. 은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관을 바라봤다. 윤정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랭한 표정이 가득했다. 윤정 씨, 오랜만이군.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윤정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여긴 왜 왔어요? 한 팀장. 그녀는 쌀쌀맞게 말했다. 내가 왜 왔겠어. 빚 갚을 날이 지났으니까 왔지.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은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윤정은 은지를 뒤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빠가 돈을 빌렸던 사람들 중 한 명이야.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럼 지금도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한 팀장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희 집이 이렇게 조용하게 살고 있는 게 다 나 덕분이야. 내가 그동안 참아줬으니까. 은지는 그의 말을 듣고 이성을 잃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다 엄마가 숨긴 빚 때문이라고. 그녀는 윤정을 향해 외쳤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 팀장이 말했다. 돈을 갚든가 집을 내놓든가 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어. 은지는 그의 말을 듣고 테이블 위의 문서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녀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은지가 조용히 물었다. 윤정은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너한테 이 짐을 떠넘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은지는 더 이상 엄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은지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엄마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으며 동시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을 느꼈다. 그날 밤 윤정은 딸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안고 잠에 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이제서야 완전히 깨달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로잡기엔 너무 늦어 보였다. 윤정은 며칠째 초조한 마음으로 지냈다. 한 팀장이 다녀간 뒤로 집안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다. 은지는 그날 이후로 윤정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윤정은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은 은지 방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은지야, 엄마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방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은지가 무심한 목소리로 답했다. 들어와. 윤정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은지는 책상에 앉아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얘기야, 엄마? 은지는 여전히 시선을 창밖에 고정한 채로 말했다. 은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로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울 생각은 아니었어.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걸 이제 와서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은지는 차갑게 대꾸했다. 윤정은 딸의 반응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은지는 그 손길을 피했다.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은지는 돌아서며 윤정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빚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아야 하냐고. 윤정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내가 이런 사실을 알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질까 봐.
근데 엄마, 숨기고 나니까 뭐가 나아졌는데? 우리 그냥 더 망가졌잖아. 은지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내가 이 빚을 갚아야 해?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해? 윤정은 은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은지는 오랜만에 윤정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과 밥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은지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도와줄게.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은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엄마, 나 이제 엄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 말은 윤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은지는 잠시 윤정을 바라보다가 식탁을 박차고 일어섰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윤정은 홀로 남겨진 식탁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 며칠 뒤 윤정은 과거의 한 친구를 찾아갔다. 그녀는 오랜만에 보는 친구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지수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지가 나를 너무 미워해.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윤정아, 너 너무 오랫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거야. 이제라도 털어놓은 게 다행이야. 지숙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지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은지한테 진심으로 내 마음을 보여줘.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노력했는지 말이야. 윤정은 지숙의 말에 힘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은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윤정이 숨겨왔던 모든 진실과 그녀의 후회, 그리고 은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은지의 방 앞에 두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은지야, 엄마가 편지를 썼어. 이건 꼭 읽어줬으면 좋겠어. 은지는 문 너머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정은 은지가 편지를 읽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날 밤 윤정은 은지 방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문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윤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째 이어진 긴장 속에서 은지는 윤정의 편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편지 속에는 윤정이 숨겨왔던 모든 사연과 그녀가 은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진솔하게 담겨 있었다.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벌써 무너졌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에게 모든 짐을 맡기지 않으려고 해.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켜줄게. 은지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가 어릴 때 느꼈던 엄마의 사랑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윤정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가갔다. 엄마, 나 어제 편지 읽었어. 윤정은 깜짝 놀라 그녀를 돌아봤다. 은지의 얼굴에는 환한 표정 대신 어딘가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은지야, 정말 읽었구나. 윤정은 설거지를 멈추고 은지를 바라봤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말들 고마워. 나도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 그 말에 윤정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은지를 꼭 안았다. 고맙다. 은지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나도 엄마를 힘들게 한 것 같아. 근데 이제부터는 같이 잘해보자. 은지도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 윤정과 은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둘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우리 이제부터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은지가 말했다. 그래, 은지야, 우리 같이 해보자. 하지만 내가 내 인생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지킬게. 윤정은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어느 주말 아침 윤정과 은지는 함께 시장에 갔다. 두 사람은 채소와 과일을 고르며 오랜만에 웃음을 나눴다. 엄마, 이거 진짜 싸다. 은지가 수박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도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우리가 들 수 있을까? 윤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운동했어. 내가 들게. 은지는 자신 있게 대답하며 수박을 들어 올렸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호떡을 나눠 먹었다. 은지가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엄마, 이런 소소한 게 참 좋다. 그렇지? 엄마도 요즘 이런 순간이 참 소중하더라. 윤정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정과 은지는 함께 많은 것을 이겨냈다. 윤정은 은지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작은 빚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했다. 은지는 틈틈이 알바를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다했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윤정에게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라도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게 좋아. 윤정은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은지야, 내가 행복하다니. 엄마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맙다. 어느새 계절은 바뀌고 두 사람은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윤정은 동네 커뮤니티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은지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으로 자리 잡아갔다. 하루는 윤정이 은지에게 말했다. 은지야,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게 다 너 덕분이야. 아니야. 엄마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그런 거야. 은지가 웃으며 답했다. 저녁 식탁에서 윤정은 은지에게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은지야, 엄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너야.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응. 엄마 나도 엄마랑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고통이 멀리 사라진 듯했다. 윤정과 은지의 삶은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지만 지난 시간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은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한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때때로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어느 날 은지는 윤정과 함께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한 권의 낡은 공책을 발견했다. 공책에는 윤정이 기록해둔 가계부와 일기 같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엄마? 그거 옛날에 내가 너 키우면서 적어둔 거야. 윤정이 멋쩍게 웃으며 답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넘겼다. 그 안에는 윤정이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들의 기록과 은지를 위한 짧은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다. 은지야, 오늘도 내 웃음 덕분에 하루를 버텼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은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대. 엄마는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 은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애썼던 거. 그날 밤 은지는 오랜만에 윤정과 긴 대화를 나눴다. 엄마, 우리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같이 있으니 다행이야. 윤정은 은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내가 있었기에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엄마가 미안했던 만큼 또 고맙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윤정은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그녀는 뇌종양 초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은지는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해. 윤정의 치료가 시작되었다. 은지는 직장과 병원을 오가며 지쳤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윤정은 병실에서 은지를 바라보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은지야, 엄마 때문에 내가 또 힘들어졌네. 아니야. 엄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하는 거야. 엄마도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잖아. 은지는 윤정을 간호하며 작은 기쁨을 찾으려 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과거를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가끔은 울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병실에서 윤정에게 물었다. 엄마, 엄마는 지금까지 가장 후회되는 게 뭐야? 윤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마도 내가 어릴 때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 빚 걱정에만 매달리느라 내가 원하는 걸 잘 들어주지 못했잖아.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알아. 엄마도 힘들었잖아. 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시간이 지나면서 윤정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고 은지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갈까? 여행, 어디로? 바닷가로 엄마가 어릴 때 좋아했던 곳이라며. 윤정은 그 제안에 망설였지만 은지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은지야, 우리 가자. 바닷가로 여행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윤정은 오랜만에 맑은 공기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은지는 카메라로 엄마의 웃는 모습을 담으며 말했다. 엄마, 이 사진은 내가 평생 간직할 거야.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오랜 시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윤정은 은지에게 말했다. 은지야, 엄마는 이제야 알겠어. 내가 내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 나도 엄마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야. 여행에서 돌아온 뒤 윤정과 은지는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 윤정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은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으며 미소를 나눴다. 엄마, 우리 잘 해냈지? 그래, 은지야, 우리 정말 잘 해냈어. 식탁 위에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빛이었다.